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와 평화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협력과 평화를 구축하는 세계의 시민의식이 필요한다는 것을 파악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평화만큼 존귀한 것은 없다. 평화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 평화야말로 인류가 나가야 될 근본의 제1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 시간부터 이제 세계화의 평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세계화에 따른 변화, 첫 번째는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으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관계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세계화에 대한 겁니다. 세계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가 다양한 단일한 생활권을 형성해가는 범세계적인 흐름과 추세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마음에서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만 서로 영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어때요? 지역 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세계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 국경의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전에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든가 물자가 됐든 사람이 됐든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간의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경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행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1989년 1월 2일부터 해외여행 자유화라고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어디라도 언제라도 갔을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여권이 발급하는 연령이 제한됐다거나 그래서 특별히 뭐 공무라든가 출장 이외에는 일반 관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현재로 본다면 전 세계 122개국 및 어떤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비자로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국경의 의미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국제화다, 자유화다, 보편화, 서구화, 탈국경화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지구적인 규모로 경제적 상호 의존과 협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상호 연계성이 증대를 되는 거죠. 지난 1학기 때도 배웠지만 정말 새로운 교통수단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세계적 차원에서 굉장히 협업과 그리고 분업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국경을 초월한 어떤 문화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은 뭐냐면 또 경쟁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경쟁이 굉장히 점점 더 치열해지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경쟁 상대가 특정 분야에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인적 자연의 교류가 예전에 활발하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세계화에 따라서 인적 자원이란 것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한 경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도 어때요?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제적 측면도 있겠지만 또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봤더니 어때요? 지역 간의 그러한 연계가 더더욱 이제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뭐 이복이라든가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음악, 영화, 스포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까지 국경을 초월한 그런 세계 문화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세계화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제 세계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관련된 그러한 국제 기구들도 있잖아요. 유엔이 무엇이고 국제연합, 뭐 WTO, 뭐 FTA 뭐 이런 것도 국제 그런 기구의 역할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지역화를 보면 특정 지역이 그 고유한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그렇게 갖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그런 이제 차원의 가치로 이제 지니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반대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정 지역의 고유한 전통 그리고 그 특성을 살려서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화를 통해서 하나의 지역이 지닌 그런 특수한 그런 요소들이 지역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인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속에서의 그런 우리 하나의 좁은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지니는 어떠한 특성이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것이 지역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한류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요, 세계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같은 문화를 누리게 됐지만 한국에서 누리던 이러한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죠. 이러한 과정들도 지역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내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문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경상도 문화는 어떻고 뭐 전라도 문화는 어떻고 또 이들의 문화들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는 그 과정이 지역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지역 축제를 개최를 한다든가 또 지역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든가 또한 지역 브랜드 개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한 이제 지역화 전략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면 지역화에 대한 거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화에 보면 지역 브랜드,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하나의 우리가 지역화 전략의 세 가지 분류라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지역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지역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특산물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브랜드화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보성의 녹차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이러한 녹차를 상품을 통해서 보성 녹차라고 해서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역 이렇게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짤츠부르크에서의 모차르트 초콜릿이다 해가지고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난 모차르트 이름을 관광상품화해서 이제 모차르트 초콜릿이다라고 해서 한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브랜드화를 어때요? 보성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브랜드에서 지역에 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지역화 전략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요. 또 이제 이게 장소 마케팅으로 본다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봄에는 뭐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면 남해에 뭐 이제 진해 벚꽃 축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남해의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남해라고 하는 것은 벚꽃이 연상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장소에다가 특정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마케팅, 세일즈 하는 것을 우리가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화천에 뭐 산천어 축제를 한다든가 부산의 광안리에 어방축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도 하나의 장소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지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명의 상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품질상의 신뢰와 홍보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주민들의 단합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쌀 중에서도 우리가 2000쌀하고만 하면 쌀하면 2000것이 좋지 뭐 대통령 임금이 먹던 쌀 해서 뭐 2000쌀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산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때요? 지리적 표시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됨으로써 어때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특정 지역이 세계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베니스의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서 볼게요. 세계화의 지역화의 그러한 사례에서 본다면 베니스의 축제라든가 이렇게 송코란 축제 이런 것은 어때요? 지역의 의미가 지역적인 것을 이미 넘어서서 어때요?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사례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단위가 아닌 각각의 지역이 오히려 세계화의 주체로 등장을 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면 특정한 문화가 어떤 획일화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지역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번에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제 슈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덴마크 삼겹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소고기, 미국산 오렌지, 칠레산 와인, 중국산 조기가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거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배경도 한번 말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화와 그러한 세계화와 지역화 요소 사이의 송크란 축제 그리고 이 요소를 찾아보시고 지역화와 이제 세계화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봐서 수업 일기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난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물놀이를 서양식 공연 양식에 접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난타 공연 한번 보셨을 친구도 있을 건데요. 이렇게 이제 타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를 한다는 거죠. 뭐와 칼과 도마 등 주만 기구를 가지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진 않고 이제 소리와 몸짓으로만 공연하는 비언어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사물놀이 리듬을 현대적으로 재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한국적인 사물놀이 리듬하고 세계 공동어인 웃음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 공연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우리나라 공연 사상 최다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고 이후 이제 2004년에 브로드웨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는 난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관람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간판 문화 관광 상품이다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이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 또 여러분 수업 일기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계 도시의 그러한 형성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마무리 짓자면 이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도시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도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자본이나 상품 그리고 정보의 유통의 중심지로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세계에 많은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되는 도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어때 세계 도시잖아요. 그러면 도시는 도시인데 세계화 시대에 굉장히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위상을 갖춘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화로 되다 보니까 어때요? 세계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공간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국제기구의 본부가 들어선다든가 국제회의에 어떤 집중을 한다든가 다양한 국제회의나 행사 이러한 것이 세계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요. 국제적인 어떤 교통, 통신망의 중심지 역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때 세계 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세계 도시의 경우 세계화 시대에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넓혀가시면 나머지 특성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세계화 시대의 중심 도시가 된다면 지금 교과서에서 지금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상호작용이 나타나려고 해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굉장히 나타나려고 한다면 뭐가 발달해야 돼요? 교통이 편리해야 되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에 아무래도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렇게 세계 도시가 갖게 되고 교통의 요지에 아무래도 그런 세계 도시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세계 도시란 것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이 거기에 이제 집중한다든가 또 국제금융 업무를 한다든가 생산자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국적 기업도 많고 국제금융 업무도 많고 또 생산자 서비스 기능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때요? 노동력, 자본이라든가 고급 노동력의 집중도가 더더욱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 대표적인 도시 등이 어디에 있냐면 뉴욕이라든가 런던, 도쿄, 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생산자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뭐냐면 생산자 서비스에 이제 대비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제 생산자에 대비되는 것은 소비자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와 대비되는 얘기인데 생산자 서비스는 뭔가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 생산자가 어때요? 이제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 서비스가 서비스 기능은 서비스 기능인데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생산자는 어때요? 상품이나 재화를 만들어냈죠. 생산을 한 거죠. 생산자가 했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품이나 재화를 생산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생산자가 생산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때요? 유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상품이나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 유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재화를 유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데 구체적으로 상품이나 재화를 유통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재화를 만든다거나 또 유통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야?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금융이라는 거죠. 금융.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금융. 그리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어때요? 회계가 또 필요하겠고요. 또한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필요하겠고요. 또한 또 그 법률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필요하고 해서 연구 개발 이러한 것들의 서비스 이런 것을 전부 다 어때요? 합해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면 금융, 회계, 보험 그리고 연구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요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 등장하는 여러
따른 변화에 대해서 정말 이제 좀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1번이라든가 그 247페이지에 있는 각각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다국적 기업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장점, 단점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